지금부터 제91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냉탕, 온탕 오가는 갈팡질팡 외교 극치, 박근혜 정부의 그 위안부 협상을 대하고 시일야 방송 대목을 써야 되는 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한일 간 합의는 5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청구권 자금 3억 원에 도장 찍어서 제1차 한일 구력협정에 이어서 제2차 한일 구력협정이라고 단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협정 체결로 일본 국가가 위안부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범죄를 그들에게는 봉인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리 법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줬다 하더라도 이 명분이 제대로된 명분 맞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은 이미 조리가 되었습니다.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사 범죄에서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 서로 면제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줄곧 제기해 왔던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합의 범위가 차이가 날 뿐 일본의 법적 책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국민적 동의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한 산무 합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가족력에 있어서나 사실에 있어서나 어두운 식민지의 짙은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분입니다. 그 근원인 아버지 그리고 그의 딸 부녀가 대를 이어서 일본 국가에 2차례나 식민지 지배와 반인도적 가해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회담 성과를 부풀리는 데 급급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관련 단체가 강력히 요구해온 일본 정부의 국가적 법적 책임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큰 진전이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다우미오 일본 외무부 장관은 일본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히 최종적으로 종결됐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적 책임의 인정 문제부터가 양국의 설명이 반대인 것입니다. 사과의 대상도 너무 오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받아들이기는 천만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의 가해자로서 책임 인정과 배상 그리고 후속 조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을 설립한 후에 그 의무를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고 손을 떼겠다는 속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 자체를 전면 부인해왔던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일본 편을 들어준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 당은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 앞에 회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미 이래 전략도 부재도 원칙도 없는 감정적인 대일 강경론 외교를 펼쳤습니다. 아마 열등감에 달로였다고 느낍니다. 그러더니 갑작스럽게 무원칙한 대일 타협론으로 급선회하면서 냉탕 온탕을 오가는 행보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국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이 문제는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내린 결정의 부당성을 철저히 따지고 원천적으로 박근혜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처리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협의 자체를 전면 부인했던 위안부 오연상 소녀상 인권 문제가 최종 발표문안에 들어가게 된 배경으로 추궁하겠습니다. 그동안 선거법 획정안 그리고 쟁점 보완 처리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47개 합의 법안을 통과됐습니다. 그것도 야당 지금까지 쟁점 법안은 신중하게 논의하고 무쟁점 쟁점이 그래서 오전에 이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고 오후부터 이 두 개 법안을 처리한 후에 나머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저희 김무성 원유철 대표 간의 합의에서도 원유철 대표는 또 합의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탄소산업진흥법과 최저임금법을 처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여 개의 비교적 쟁점이 적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게 된 까닭입니다. 오늘도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열었습니다만 쟁점 법안을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데 걸림대로 되고 있는 그 두 개 법에 대해서 원유철 대표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의장 앞에서는 풀어준다고 했다가 또 실제 법사위 가면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법사위도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불투명합니다. 저는 일단 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비쟁점 법령 마저도 새누리당이 뭔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쟁점 법률이 지금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근원을 따져보면 새누리당의 고집 아니 그 윗선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75만 개 일자리가 담겨있는 법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허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75만 개 법률 일자리가 있는지를 정말 어떻게 75만 개 일자리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법의 일자 일액 저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신중 처리되는 걸 조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보건의료 행위에 대한 공공우선 특기 문제를 잘 운영해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그 외 모든 내용들은 다 처리하겠다는 것. 그리고 서비스 기업 활력제고법 그것도 재벌들은 안 되지만 그러나 새누리당이 누누이 얘기해왔던 석유화학, 석유화학, 철강, 조선에 대해서는 모든 재벌에게까지 여는 그것을 전향적으로 제안했습니다만 그것마저도 거절하면서 법안 전체 통과를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 발전 기본법은 저희 논의된
그런 느낌으로는 그것은 재벌의 보건의료산업 서비스행위 진출법입니다. 그것은 우리 건강보험, 의료공공성을 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원샵법, 기업활력제고법 제고에 관한 법률도 재벌특혜법입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철강, 조선, 석유화학, 이제는 뭐 섬유 모든 업종까지 다 얘기하면서 한쪽에는 산해유보 600조나 쌓고 있는 그 회사의 방역회사, 계열회사가 어렵게 됐다고 해서 사정구조조정을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계 업종이 WTO 보조금 규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법에는 조세적 특혜까지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재벌 특혜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재벌의 양극화 문제를 그리고 재벌의 건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벌 개혁을 얘기해 왔습니다. 일자 일렉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저희 당이 줄곧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상법 개정, 공정거래법, 모든 법, 재벌의 개혁법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한편 재벌 특혜법을 그냥 백지수표로 내놓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걸 기업활력제고법, 서비스 발전 기업법, 이름이 다릅니다. 이름은 전혀 잘못된 법입니다. 정말 그동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름으로 호도하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진 법의 진상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당의 정책의 진정성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야당 규탄은 또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초하는 것이라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정말 틀린 팩트에 의존해서 이 판단하는 대통령이 정말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오류를 바로잡을 용기조차 없는 청와대 시스템이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회 졸속법안 처리 사례로 지난 2013년 관세법 개정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관세법인지, 대통령께서 관세법까지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하는 법안은 수년 동안 묶어놓고 면세점의 사업권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1분 정도 토론하고 통과됐다고 하면서 관세법 개정안이 면세점 경쟁력 약화와 대량 실직을 야기한 것처럼 비판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한 롯데 잠실점의 면세점 폐점으로 인한 직원들의 실직 사태를 보도한 것을 보고 또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관계부터가 틀렸습니다. 재벌 면세점 특혜를 개선하는 관세법 개정안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조세소위에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안입니다. 또한 개정관세법은 2013년 1월 1일에 시행됐고 특허기간이 5년 만료 시점은 2018년 이후가 됩니다. 이번에 대량 실직 우려하는 롯데 면세점, 월드점과 SK 면세점, 워커힐점 면세점 지정 취소는 이 관세법 개정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위는 당락위기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새누리당에 묻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과 노동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입법을 지키는 국회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목기 정책위 의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어제 한일 정부가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생각합니다. 50년 전 한일 협정을 연상케 합니다. 자세한 말씀은 외통위 신재원 당사자
거기 때문에 짧게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그 합의에는 일본 정부의 직접적 책임,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은 간접적입니다. 일본 총리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사죄와 반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외상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비연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금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배상이 아닌 보상입니다. 배상과 보상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는 잘 아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위안부 할머니나 관련 시민단체와 긴밀한 협의, 소통을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공작을 하듯이 이 일을 처리해왔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박근혜 정권의 오만, 독선, 전행, 독주, 불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합의를 수용할 수 없음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쟁점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 법안별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법안을 대하는 새누리당의 자세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의 협상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처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나 안 되더라도 지금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이 책임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로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정치 세력으로서 자주성, 주체성이 아예 없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법안에서 우리가 양보안을 내고 다가갑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자신들 정부 여당이 낸 안에서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정치 집단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주체성, 자주성을 가지면 많은 법안이 합의 처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이 정부, 여당,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야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전향적 자세로 나와줄 것을 촉구합니다. 보육 대란으로 가는 시계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집권 3년 동안 한 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상위법을 위반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시켰고 그 결과 시도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초중등 예산까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도교육감들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합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협의기구의 구성에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은 왜 남탓만 하고 공약을 안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사과도 없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예비비로 돈을 만들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육 대란이 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제안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구성에 적극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와 함께 지금 발등에 불이 된 보육 대란을 일단 막기 위해서 정부가 예비비로 보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년 초 보육 대란이 일어난다면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상응하는 응답을 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이석현 부의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원안 여당 앵무새 협상, 지금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집권 여당이 신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처음에 내놓은 그 안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협상을 위한 협상보다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해야만 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망합니다. 한일 외교장관 사이의 위안부 합의가 유감이지만 일본이 진정성 있게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이번 합의는 세 가지 점에서도 대단히 미흡합니다. 첫째, 아베 총리는 지금까지 역사 관련 언급을 할 때면 당황하고 명백하게 말했는데 이번 발표는 장관 대두고 간접 사과였다는 점입니다. 이로써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공식 사죄했다는 역사적 기록이 영상이나 음성은 없고 글자로만 남게 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입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용어를 스스로 쓴 것도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일본이 10억엔, 즉 90억 원만 내면은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말을 바꿔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셋째, 소녀상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와 언론은 철거하기로 양국 간에 합의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부만 없던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번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를 계기로 해서 한일 양국이 아픈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가는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큰 일본의 태호 확산과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 12월 20일 개각에 따라서 1월 6일부터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 간사원님들께서 후보자별 쟁점에 대해서 외통이라는 말씀.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위안부 문제가. 예, 그러면 심재군 대통령 간사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으로 비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즉각 사면을 요구합니다.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감행했습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 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 범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핵심입니다. 배상금 등의 문제는 이러한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가 선행되고 난 후에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회피한 채 일본군의 성노예였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니 그저 군의 관여하에 정도의 표현으로 그리고 10억 엔이라는 그것도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으로 위안부 문제를 덮으려 했고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에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한 사안이 아니라 전시에 흔히 있는 마음 아픈 여성 인권 유린의 인신매매일 뿐이라는 아베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우리 정부도 역사 왜곡에 나선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의 가슴에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은 물론 우리 국민을 배신한 행위입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 입장에 맞춰 이번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조차 이번 협상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엇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말입니까? 역사 왜곡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입니까? 정말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238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중 올해에만 9분의 할머니들이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46분만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것은 위로금이 아닙니다. 살아생전에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는 것이, 그리고 그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는 것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일 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이러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소원과 우리 국민의 염원을 송두리째 짓밟았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의견을 받아들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으로 위안부 소녀상도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적절히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 1992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1000회를 기념하여 2011년 12월 시민 모금으로 설치된 역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과 괴를 같이하여 역사를 왜곡하면서 위로금 10억엔 받기로 했으니까 소녀상도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렇게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문제 해결책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내국적인 협상을 감행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비롯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1월 6일부터 예정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해당 위원회 간사원님들께서 후보자별 쟁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기재위 윤호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기획재정위원회는 1월 11일부터 1일 반, 1.5일에 걸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1월 11일 하루 인사청문회를 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0.5일을 연장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어제 위원회를 열어서 인사청문 기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저희 당 기재위원들은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올 초에 국토위에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한 차례 거쳤습니다만 국토위 인사청문회에서 미처 소명되지 못한 위장전입이라든가 다루계약서 계약 또는 부적절한 부동산 취득 문제라든가 이런 신상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추가로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유일호 장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을 위반한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또 경제 전문가로서
지난 10여 개월 동안 국토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이 정책적인 무능, 또 소신 부족, 전문성 부족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현재 경제 정책의 난맥상과 또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이 대회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 구체주도 성장 정책이 원인이 된 바가 큽니다. 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경제부총리의 이 전월세 대란, 집값 상승에 대한 이 정책 그 요구에 대해서 또 관련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이 경제부총리의 이 정책에 국토부 장관으로서 끌려다녀온 그런 이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 전월세 대란을 방치하고 이 가계부채를 심각하게 만들고 또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으로 해서 또 경제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데 대한 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 소신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는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이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또 경제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서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여야 간사와 위원장과의 비공개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이 정부 여당의 태도가 그야말로 이 조상모사식의 이 양보안도 아닌 양보안을 가지고 이 양보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그 의료의 공공성이라든가 비영리 원칙에 관한 조항을 열거해서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공공성과 비영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는 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적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에 구체적인 몇몇 조항을 나열한다고 해서 전혀 그 효력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미 있고 거기에 다른 법률의 조항을 얹어서 명시한다고 해서 그 효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을 뺀다고 해서 효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법 조항을 나열하면 이 의료의 공공성이 강하게 보장된다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고 그리고 야당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제안한 바대로 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 계획과 또 선진화위원회의 업무 내용 중에 제도 개선 사항에서 보건의료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또 이 진흥 계획을 세워 나갈 때 소위원회를 두어서 보건의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우리의 야당 측 그 수정안을 하루빨리 여당이 수용해서 이 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당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교문위 윤관석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문위는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내일 회의를 열어서
실시 계획서가 확정이 됩니다. 다만 확정된다면 1월 7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일 독재미와 국정교과서 강행 추진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난 12월 21일 개각으로 새롭게 추천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 국정 문제, 세금 연체 등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부동산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의 노른자 땅인 강남과 목동 등에 아파트를 4채나 보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40억 원에 육박해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1999년 12월에 신정동 49평형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했고 이곳에 살면서 2006년 3월 서초동 오피스텔 2채를 각각 2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또한 2013년 대표적 투기 부동산인 자양동 주상국가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특히나 이 후보는 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피투자의 방식으로 부동산 계획을 체결해서 매우 전문적 수준의 투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세를 준 신정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2005년 5억 원에서 2015년 현재 8억 원을 올리는 등 매입에서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운영에 있어서도 달인급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테크 능력에선 합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난 13년 동안 서울의 요지에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내었으나 이들 부부는 부동산을 통한 시세 차익에만 불문했을 뿐 국민으로서의 납세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종합소득세 551만 원 1년 이상 연체했으며 배우자 황모 교수는 종합소득세 4건, 부가가치세 7건 등 11건의 연체가 있었습니다. 납세 의무는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치밀하게 부동산을 굴리는 사람이 치솟는 전월세로 고통받는 서민의 고통과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올해 대학생들은 가장 많이 손꼽은 유형으로 금수저 흡수란 말을 뽑았습니다. 이런 수저계급론이라는 말까지 생겨나며 사회 불평등으로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시기에 사회 통합을 이끌고 국민 교육을 책임져야 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 자녀의 한국 국적 포기 문제로 오히려 국민들에게 괴리감만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고도 이준식 후보를 교육부 장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당한 수준의 청와대 인사무능, 묻지마 인사 행태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사회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세상, 아이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에서 교육받는 세상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준식 후보자는 교육부의 수장 및 사회부총리의 자리에 도덕적으로나 또 자질과 능력면에서도 부적합해 보입니다.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회사의 대표가 더 적합합니다. 이준식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이춘석 원내수석 대표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어제 타결된 한일유교 장관 회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미국의 압박에 쫓겨 수십 년간 싸워온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을 결국 무마시켜주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2번 죽인 치욕적인 협상이었습니다.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야당과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몰아세웠던 그 집념과 의지에 10분의 1이라도 일본에게 보여줬다면 이러한 협상 결과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의 의도대로 왜곡돼 버린 위안부 문제를 이제 다신 거론조차 못하게 만들어 놓고 무슨 명분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열리기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가 급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이미 여야 간의 하기로 합의된 바 있는 최저임금법, 한국산업진흥법 등의 법안을 새누리당이 난데없이 기업활력제공법과 연계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금법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미 26일 여야 간의 릴레이 협상을 통해 이미 입장이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몇몇 우려가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도 있으며 남은 장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충분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 모든 과정과 노력을 깡그리 무시한 채 때를 쓰는 것은 스스로 이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킬 만한 명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차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정부가 요구하는 경제 활성화법 중 30개 중 27개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 이유가 법이 없기 때문입니까? 국회가 통과시켜준 무수한 경제 활성화법들은 대체 어디다 내팽개쳤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오로지 국회의 책임을 전가하는 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뒤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협상을 진두지휘하는 에너지는 일본과의 협상에 쓰시고 여야 협상에서는 그만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백군기 의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를 많이 수입한 나라라는 사실이 우리 의회 조사국 조사경과를 통해서 발표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약 9조 1299억 원어치의 무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무기 구매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저는 현 정부의 무기 도입이 차기 정부에 감당하기 어려운 뒷폭탄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력 개선 변화 16-20 중기 예산을 토대로 총 사업비 5천억 원 이상 주요 무기 사업 22개를 분석해보면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13조 6,30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1조 원이 많은 24조 8,112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6월 계약한 총 사업비 1조 4,471억 원 규모 공중국유기 사업의 경우 국가재정 부족으로 사업 막바지에 총 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서 현 정부는 3,591억 원만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3배가 넘는 1조 811억 원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또한 총 사업비 7조 3,418억 원 규모 차기 전투기 사업은 현 정부가 2017년까지 2조 470억 원만 배정하는 바람에 차기 정부는 4조 3,639억 원을 갚아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올 2차 양산산업은 2017년에 납품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3,769억 원의 잔금을 남기며 떠넘기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 정부가 대형 무기 도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차기 정부는 출범 초부터 예산값 갚는 데 전력 투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군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MB정부가 현 정부를 거치며 참여정부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국방예산 증가율로 인해 예산 부족 현상이 매년 누적됨에도 불구하고 수조 원의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현 정부에서 시작한 대형 무기 도입 사업들은 반드시 현 정부 내에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배정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